자, 안녕하십니까.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음, 그, 건설 재료 시험 기사,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이제 토목 기사에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특히 토목 재료 시험 기사 있죠. 거기에는 매우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토목 재료 시험 기사의 실기, 그 다음에 필기 부분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실기와 필기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꼭 좀 잘 공부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봅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재료와 시공 볼게요. 자, 충분히 왔네. 자, 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순 돌, 자갈, 모래 등의 골재를 역청 재료, 아스팔트 재료와 결합하여 만든 표층이 있는 포장을 역청 포장이라고 한다. 자, 역청 재료에는 아스팔트와 타르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뭐다? 아스팔트를 결합체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포장을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이라고 한다. 자,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약칭은 뭐 아스팔트 포장, 아스콘 포장이라고 하는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에는 그 종류가 많으며 간이 포장에서 고급 포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공법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역청 재료라는 것은 뭐냐? 뭐 자세히가 뭐 알 필요는 없고 대략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역청은 이황화탄소에서 용해되는 탄화수소의 혼합체이며 천연산 또는 원유나 석탄을 증류하거나 건류할 때 기체, 액체, 방고체, 고체의 상태로 생산된다. 이 중에서도 도로용 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주로 뭐다? 천연 아스팔트, 석유 아스팔트 및 타르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 타르는 여러분들 그 담배 피울 때, 웬만하면은 좀 담배 좀 끊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석유 아스팔트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도로 재료로 사용하는 아스팔트의 대부분은 원유, 석유 원유죠. 까만 거. 원유를 증류하여 휘발성의 가솔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휘발유, 그다음에 케로신 등의 성분을 적당히 제거하고 잔류물을 정제한 석유 아스팔트이다. 제조 방법에 따라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와 블로운 아스팔트로 분리된다.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원유 속에 함유된 아스팔트의 성질을 될 수 있는 대로 변화시키지 않고 증류한 것으로 증기를 흡입하여 증류한 증기증류 아스팔트와 압력을 감하여 비등점을 낮추고 소요시간을 적게 하여 증류한 진공증류 아스팔트가 있다. 블로운 아스팔트는 제조 중에 공기를 불어넣어 성질을 변화시킨 것이다. 자, 도로 포장용으로 쓰이는 것은 자,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로서 여기는 여러분들 좀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 도로 포장용으로 쓰이는 것은 뭐다?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로서 자, 침입도 시험 KSM 2254에 명시되어 있어요. 자, 침입도 시험에 대해서 쓰시오, 서술하시오, 요런 거 잘 나옵니다. 연화점 시험 KSM 2250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화점 시험이 어떤 거냐? 요런 거 여러분들 건설재료 시험 기사 여기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신도 시험이 뭐냐? KSM 2254에 명시되어 있어요. 신도 시험에 대해서 쓰시오. 요런 거. 요런 게 여러분들 잘 나옵니다. 그래서 도로 포장용으로 쓰이는 것은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로서 뭐다? 침입도 시험, 연화점 시험, 신도 시험이 있다. 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도로 포장용으로 쓰이는 것
쓰이는 것 중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로서 어떤 시험이 있는지 쓰시오. 그럴 때는 침입도 시험, 연하점 시험, 신도 시험 등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침입도 등급에 따른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품질 기준에 대해서 볼게요. 자, 침입도 등급은 60에서 80, 80에서 100. 그래서 침입도는 뭐다? 요거 여러분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요 침입도만 쓰는 문제가 나와요. 실기나 그런데. 그래서 침입도는 25도씨에서 100g을 5초 동안 침입시키는 거. 요거는 몰라. 요거는 몰라. 요건 몰라도 돼. 근데 이제 시험 보는 친구들은 뭐다? 침입도는 25도씨에서 100g을 가지고서 5초 동안 침입시킬 때. 요거 여러분들 꼭 외우셔야 돼요. 요 침입도는. 그 다음에 신도는 15도씨. 여기까지. 15도씨 여기까지. 요 나머지는 몰라도 돼요. 시험 보는 친구들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침입도 다시 한번 25도씨 100g 5초. 요거. 자, 침입도 시험은 그림 9.1. 자, 보고 올게요. 자, 침입도 시험은 그림 9.1입니다. 이게 침입도 시험 장치예요. 자, 강의 끝나고서 제가 동영상을 붙여 드릴 테니까, 침입도 시험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연화점 시험 장치가 어떤 건지, 이 두 개의 시험 방법을 제가 동영상으로 붙여 드릴 테니까는 꼭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침입도 시험 볼게요. 침입도 시험. 어떠한 것을 이렇게 찔러보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침입도 시험은 그림 9.1과 같은 침입도 시험 장치를 사용하며 규정 치수에 침에 100g의 하중을 싣고 25도씨에 아까 전에 봤죠? 25도씨 100g 5초. 그죠? 아스팔트 표면에서 5초간 입시켜. 그래서 침입도 시험이란 무엇이냐? 하면 100g의 하중을 싣고 25도씨 아스팔트 표면에 5초간 간입시키는 시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침입도 시험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간입시켜 100분의 1cm 단위로 나타내는 양을 표준 침입도로 한다. 가령 5mm 간입했을 경우에는 뭐다? 50도이다. 이것도 여러분들 읽는 방법. 가령 5mm를 간입했을 경우에는 뭐다? 50도이다. 침입도가 클수록 연한 아스팔트가 되면 왜냐면 침입도가 클수록 잘 찡겨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연한 아스팔트가 되는 거지. 아스팔트는 침입도로 분류된다. 요게 뭐다? 침입도 시험에 대한 정의입니다.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연합점 시험은 뭐 불을 붙이는 시험이겠지 뭐. 아스팔트 시료를 규정치수, 여기 규정치수의 노세제링에 채우고 그 위에 강구를 올려놓고 그림 9.2와 같이 물을 넣은 시험 장치에서 위치에 놓는다. 이 비커에 물을 1분간 5도씨의 비율로 데워서, 오케이? 연하점 시험은 뭐다? 1분간 5도씨의 비율로 데워서 아스팔트를 연하게 하여 일정 거리, 25.3mm, 일정 거리를 흘러내리는 순간의 물의 온도를 연하점으로 한다. 자, 다시 한번. 연하점 시험은 아스팔트 시루를 규정 치수의 노스링에 놓고 블라블라 해서 이 비커에 물을 1분간 5도씨의 비율로 데워서 아스팔트를 연하게 하여 일정 거리 25.3mm 2.54cm죠. 흘러내리는 순간의 물의 온도를 뭐다? 연하점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하점이 낮은 아스팔트 입수로 기온이 상승한 경우에 연하기 쉽다. 그래서 여러분들 침입도 시험과 연하점 시험 요거는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도시험. 요게 신도시험이에요. 자, 신도시험은 그림 9.3과 같이 신도시험 장치의 틀 속에서 성형한 아스팔트 공시체를 1cm 곱하기 1cm, 규정 온도 15cm의 물 속에서 규정 속도로 절단될 때까지 잡아 당긴다. 그래서 공시체가 절단될 때까지 요거
요거 공시체가 절단될 때까지 늘어난 길이를 센티미터 단위로 나타내는 것을 뭐다? 우리가 신도라고 한다. 신도. 늘어나는 약 신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 시험, 침입도 시험, 그 다음에 연합점 시험, 그 다음에 신도 시험.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어떤 시험인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쓰라고 문제가 나와요. 아니면은 뭐 서술로 뭐 침입도 시험 장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컷백 아스팔트 볼게요. 자,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휘발성의 석유 증발유와 혼합한 것이 컷백 아스팔트이다. 컷백 아스팔트는 액상이므로 상온에서 사용할 수 있대요. 자, 세 번째 아스팔트 유제, 유화 아스팔트 볼게요. 아스팔트 유제는 아스팔트의 밀입자를 유화제와 안정제를 포함한 수중에 분산시키는 것으로서 사용할 때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처럼 가열할 필요가 없고 상온 그대로 골재와 혼합하거나 골재 사이에 침투시킬 수 있어서 편리하다. 컷백 아스팔트나 아스팔트 유제와 같이 상온에서 액상으로 된 것을 액체 아스팔트라고 한다. 아스팔트 유제를 골재에 살포하면 물과 아스팔트는 분리되어 물은 증발하거나 침투하여 소실되고 아스팔트만 남아서 골재를 결합시킨다. 그런 게 아스팔트 유제가 이러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로용 타르 볼게요. 타르 우리가 콜탈 그러죠. 자, 도로양 타르의 원료인 조제 타르에는 석탄을 건류할 때 생성되는 콜타르, 석유를 열분해하여 가스를 제조할 때 생성되는 오일 타르 등이 있다. 자, 도로용 타르에는 조제 타르를 증류하여 수분과 휘발유의 일부를 제거한 직류 타르와 조제 타르를 피치, 분과 유분으로 나누고 이것을 적당히 배합한 컷백 타르가 있다. 보통 사용되고 있는 것은 뭐다? 컷백 타르이다. 자, 그 다음에 골재 볼게요. 아스팔트 포장에 있어서는 골재가 중요하죠. 자, 아스팔트 포장에 쓰이는 골재는 보통 굵은 골재, 장골재 및 석분이다. 굵은 골재는 2.5mm보다 큰 입자의 부순돌, 부순자갈, 그 다음에 자갈 또는 슬래그. 장골재는 2.5mm 이하의 0.075mm 이상의 모래. 그 다음에 석분은 0.075mm 이하가 가는 재를 말한다. 자, 우리는 통일분류법 했으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굵은 골재 볼게요. 자, 굵은 골재, 부순 돌. 쇠석은 암석을 부순 것으로 말하며 크러셔로 부순 후 선별하지 않는 것을 막 부순 돌이라 한다. 부순 돌은 균질이고 깨끗하고 강경하고 내구적이며 평평하거나 기다란 석편, 먼지, 진흙, 유기물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 남는다. 자, 부순 자갈은 호박돌 또는 자갈을 부순 것이며 4.75mm 체에 잔류하는 것 중 중량으로 40% 이상 적어도 한 파세면을 갖는 것을 말한다. 자, 4.75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듣자마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부순 자갈의 품질에 대해서는 부순돌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리고 자, 앞에서 했죠. 먹해돔 공법용, 그 다음에 침투식 공법용에는 4.75mm 체에 남는 것 중 중량으로 75% 이상이 적어도 두 개의 파쇄면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자갈은 강자갈, 산자갈, 바닷자갈로 나누어지며 깨끗하고 강경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평하거나 기다란 석편, 유기물 기타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재질은 전술한 부순돌에 준한 것이어야 한다. 자갈과 모래를 구별하지 않고 채취한 것을 막자갈이라고도 하며 보조기층 재료로 많이 쓰인다. 자갈과 모래를 구별하지 않고 채취한 것을 뭐다? 막자갈이라고 한다. 슬래그는 고로에서 생성되는 영용 슬래그를 냉각하여 부순 것으로 균일한 재질과 밀도를 가지며 평하거나 기다린 것, 흙, 기타의 이물의 유해량을 갖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자, 장골재. 천연모래는 강모래, 산모래, 바다모래로 나눠진다.
인공모래는 암석, 호박돌을 부순 것이다. 부순돌을 만들 때 생기는 입경 2.3mm 이하에 가는 부분을 부순돌, 더스트라고 한다.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경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진흙, 유기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석분, 필러는 석회암, 화성암류의 분말 또는 포틀랜드 시멘트 등을 분사한 것으로서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 찐 밀입자가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석분의 역할은 석분의 역할은 뭐다? 굵은 골재나 장골재의 틈 사이를 메워서 아스팔트의 소유량을 줄이고 아스팔트의 안정성과 내동화성을 높이는 데 있다. 그래서 석분을 왜 사용하지? 이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아마 여러분들, 길 가다가 아스팔트 공사하는 거 봤을 거예요. 그러면 아스팔트 공사는 대부분 비 오거나 여름에 땡볕에 하면 안 됩니다. 비 올 때 아니면은 겨울 때. 왜냐면 아스팔트 자체가 엄청 뜨거워요. 자, 아스팔트 포장의 표층 및 중간층은 교통 하중이나 기상작용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며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사용한다.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은 HMA라고 하네요. 한믹스 아스팔트. 혼합물은 골재를 건조시켜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여 180도 충분한 혼합을 한다. 또 균일하게 포설하고 고온에서 다짐하여 소정의 밀도가 얻어지고 마무리면은 양호한 평탄성과 균질한 결을 갖도록 시공해야 된다. 자,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자,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 자,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골재의 비율과 입도 분포에 따라 표 9.2와 같이 이렇게 6가지로 구분하면 이렇게 6가지로 구분한대요. 골재의 최대 크기에 따라 13에서 20mm로 구분한다. 자,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둡시다. 골재의 최대 크기가 커질수록 아스팔트 혼합물의 재료 분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당연한 거겠죠. 승차감이 나빠지지만 내 유동성이 증가하여 소송 변형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진다. 그냥 알고 계세요. 아스팔트의 골재가 크기가 커질수록 승차감이 나빠진다. 재료 분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지만 내 유동성이 증가하여 소송 변형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진다. 자, 일반적인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인 미립도 1, 2, 3, 4를 사용하고 소송 변형이 높은 지역에서는 5, 6을 사용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통과율이 100% 이쪽이니까. 자,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 중간층 아스팔트 혼합물로는 표 9.2 예, 여기 5번, 그 다음에 표 9.3에 BC1을 사용한대요. 자, 그 다음에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 자, 베이스.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9.4와 같이 BB-1, 그 다음에 BB-4에 4가지로 구분하면 돼요.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계 아스팔트 양의 결정해서 배합된 합성 입도의 골재에 대하여 설계 아스팔트 양을 다음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해서 1, 2, 3, 4, 5 이렇게 5가지가 나와 있죠. 그럼 한번 쭉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표 9.5에 마샬 시험에 대한 기준치 해서 마샬 시험 이렇게 기준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그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설계 아스팔트 양의 뭐 결정 예를 보게 되면 뭐 안정도 이렇게 나오고 공공률 이렇게 나오고 밀도 이렇게 나오고 포화도 이렇게 나오고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그냥. 자,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그 건설재료 시험 기사 준비하시는 친구들 마샬 안정도 시험은 최소한 뭔지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시험 방법은 마샬 시험기에 의한 포장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소속 유등에 대한 저항성 측정에 적용된다. 그래서 어떻게
이 시험 방법은 마샬 심계에 의한 자, 포장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소속 유동에 대한 저항성 측정을 하는 데보다 이 마샬 안정도 시험이 사용된다. 자, 그래서 뭐 시험 방법은 몰라도 돼요. 마샬 공식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블라블라 해서 이렇게 밑으로 쭉 나오는데 굳이 여러분들이 뭐 저기 자, 이때 하중침의 최대치를 뭐다? 마샬 안정도라고 하며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마샬 안정도 시험이 뭐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밀도, 공급률, 포화도. 자, 아스팔트 혼합물의 밀도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전체 무게를 전체 부피로 나눈 값이며 밀도라는 개념 여러분들 단위 중량의 개념 알고 있죠? 포화도도 우리 뭐 밀도, 포화도, 그 다음에 뭐 공급률 뭐 이런 거는 다 여러분들 개념 잡고 있죠? 잡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시공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제가 뒤에 동영상을 붙여 드릴 테니까 그것을 잘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3교시에 뵐게요.